이틀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안동 공장에서 백신이 출하됐는데 접종 관련해서 잠시 뒤에 요양병원장 연결하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백신 1호 접종자 과연 우리나라는 누가 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안 정해졌죠? 네, 아직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니까 한 내일 정도에는 아마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국가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맞거나 질병청장이 맞으면서 안전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접종 대상이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라든가 생활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동의율이 9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그 접종 대상을 접종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네.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혼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혼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선다든가 대통령이 나선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기 네. 때문에.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금 접종할 때 그 안전과 관련해서 당부 사항을 오늘 말했는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진을 받으실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 의사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레 백신 접종을 하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그럼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자, 원장님도 그 모레 접종 받으시나요? 네, 백신 접종 받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65세 미만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만 접종을 받게 되는데 총 어느 정도나 돼요? 그중에 몇 명이나 접종을 받게 됩니까? 네, 저희 환자분은 74분 계시고 그중에 65세 미만자는 총 18분이 계시고요. 네. 종사자 52명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2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 분은 부작용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맞을 것이고 또 안전성을 제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네.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임신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신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손 씻기, 마스크, 거리 두기를 좀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임신 그 분께서는 지금 받지 않으면 최후 순위로 미뤄져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65세 이상은 일단 보류인데 그 네. 보류되신 분들은 혹시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무슨 얘기들 하시던가요? 빨리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조금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떤 의견들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한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네. 빨리 맞겠다. 빨리 맞아서 면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네. 한 2, 3분 정도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맞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입원 환자들은 왜 우리는 나이 많다고 백신 늦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네. 좀 적극적으로 맞겠다라는 의사, 특히 가족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백신 접종 준비 상황도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냉장 시스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나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가서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의 훈련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충분히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모의 훈련도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님 계시는 병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좀 세워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발견된 게 있을까요? 네,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거리두기요? 예. 백신 접종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또 간격을 두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접종할 계획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한 15분, 30분 정도 병원 내 대기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부작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 후에 일정 기간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라 이런 안내를 받곤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거기는 요양병원이니까 그런 대처는 좀 잘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라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구급 키트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가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네.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바로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안전하게 이제 접종을 받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접종센터나 의료기관을 찾을 때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지 되고요. 네. 또 예진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진표에는 이전과 달리 뭐 오늘 아픈 곳이 있는가, 혹은 과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등 이런 자신의 컨디션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네. 주사는 주로 이제 어깨 쪽에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제 접종 부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소매가 꽉 끼는 그런 긴팔 옷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접종 이후에 1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고 의료기관 내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이상 반응을 확인하면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네,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종사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종사자분들이 네, 이제 접종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 있을 네. 때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을 네. 했는데 집으로 귀가하는 종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네네. 만약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것까지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다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이제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백신 맞고 나서도 주의해야 될 예방 수칙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면역이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되는 약 2주 정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 이제 접종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한테 좀 당부를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백신은 임상시험을 충분히 거쳤고 다른 국가에서도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아서 전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의원회 같은 의료기관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의 그리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그런 괴소문에 흔들리기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백신 접종도 그렇고요. 환자 관리하는 데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훈 요양병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안동 공장에서 이제 출하가 돼서 이천 물류센터로 다 졌나요? 지금 옮기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 옮겨졌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12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에는 충분히 도착할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도착하는 게 거의 뭐 군경 합동 작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옮기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의의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에 편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오늘 한 번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닷새 동안에 하루에 한 차례씩 75만 명분을 백신을 옮길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천 물류센터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전국의 각 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원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포장을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화이자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일단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것을 잠정 유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 결과가 지금 3월 말쯤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도 언급하면서 화이자 백신도 들어오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결과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3월 말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레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전에 뭐 3월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정표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지금 2월 말이니까요.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 이후부터 5월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1차 접종 대상이 요양병원과 유해 종사자하고 생활자잖아요. 65세 미만요. 그러니까 1차로 접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보건의료인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예를 들면 구급대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차 대응 요원들이 3월에 접종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백신을 접종하면 한 8주에서 12주 정도의 격차를 두고 2차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 중간에 시차를 좀 두고 다시 2차 접종을 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관련 안내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포털 검색해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440명. 가족 모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모임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 전파가 언제쯤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전남 무안군에 명절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19명이 확진이 나왔고요. 경북 의성군 가족 모임이 또 온천 쪽으로 번지면서 여기에서는 누적 76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남이라든가 경기 이런 지역 곳곳에서 가족 간 모임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됐는데 주말 상황을 잠깐 봤더니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1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완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 혹시 경계심이 좀 느슨해져서 코로나 방역 지침 잘 지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는데요.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씩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라도 사실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